안녕하세요. 펫푸드 전문가 강의를 맡은 이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랑 함께 펫푸드 전문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펫푸드 전문가란 반려동물의 필수적인 영양학을 기반으로 정말 건강하고 맛 좋은 예쁜 음식을 제조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상승하면서 반려동물 관련된 업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망이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려동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에게도 또는 비만인 강아지에게도 그 각각 요즘 퍼스널이라고 하죠. 우리도 사람도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거나 또 퍼스널 메이크업, 또 본인에게 맞춤으로 컨설팅 되는 게 퍼스널이라고 하는데요. 강아지들 또한 반려동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려동물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서 퍼스널로 맞춤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고 하면 이 반려동물에게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펫푸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펫푸드 전문가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먹는 가장 중요한 식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 펫푸드 전문가의 진로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펫푸드 창업을 내가 직접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외부 강사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수까지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강사 또는 창업이 아닌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펫푸드 창업부터 함께 설명을 해볼게요. 펫푸드 창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제간식 전문점 창업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반려동물 케이크만 전문점으로 하는 창업, 그다음 세 번째는 수제간식 공방, 판매는 안 하지만 만드는 걸 수업하는 공방, 또한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수제간식점 창업,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펫푸드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람 카페 창업하듯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허가업체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허가냐면 사료 제조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싶으면 이 하나의 간식을 성분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성분 등록 허가. 이 2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강의를 들으면 허가가 된다든지 이러한 룰이 있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그 상가, 건물이라고 하죠. 그 건물도 제조업에 맞는 그런 건물을 구하셔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치만 제조업 허가라든지 이 성분 등록도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가 품질 검사라고 해서 이 간식들의 위험이 없는지, 왜냐면 동물들이 먹는 거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창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양한 간식을 만듦으로써 강아지들이 잘 먹고 또한 컨설팅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인재 양성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업계 취업 같은 경우에는요, 펫푸드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펫푸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
또한 펫푸드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개발부서, 그다음 펫푸드를 연구하고 이제 영양학을 기반으로 하게 하는 이런 연구팀, 이런 식으로 크게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 펫푸드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강아지들이 사료만 먹거나 이랬을 때에는 정말 관련 업계 취업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관련 업계 취업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한 대기업에서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펫푸드 제조, 마케팅, 개발, 연구 크게 네 가지로 나뉘기는 했지만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여도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다음 외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나 학교, 그다음 해외 연수, 기관 초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진행을 해 봤는데요. 문화센터 또는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성이나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 맞는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굉장한 이제 강의를 많이 기획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 펫푸드가 1순위이고요. 자, 2순위가 반려동물 미용이나 이제 위생 미용 이런 것들. 세 번째가 행동 교정인데요.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듦으로써 이제 강아지들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직접 줄 수도 있고 또한 영양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기획을 하시고 수강도 들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슷한 이유로 학교, 초중, 고, 대학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관련 이제 대학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동물 학과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반려동물 학과 안에 이제 영양학 또는 이제 펫푸드 과목이 생기고 교수로 초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로 초빙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워요. 굉장히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는 방과 후가 있겠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진로 체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연수인데요. 요즘 해외에서도 우리 한때 K-푸드, K-팝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K-펫푸드가 해외에서는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등 이렇게 정말 많은 해외 각국에서 저희 같은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해외에서 연수를 진행을 한다든지 또 해외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제가 해외에서 케이크 연수를 했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창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이런 초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서 진행을 했던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출강은 크게 진로체험, 방과 후, 대학교나 평생교육원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요. 방과 후는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대학교나 평생교육원은 진입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나 주민센터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문화센터는 대형 마트 또는 대형 백화점 이런 문화센터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주민센터는 이제 보증,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경력이 많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민센터 출강이 나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센터, 또한 사회복지센터, 그 다음에 여성센터, 구청,
그리고 요즘에는 사내 동아리라고 해서 회사 동아리에서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회사 동아리에 뭐 특정한 뭐 날을 뭐 금요일, 뭐 수요일 이렇게 해서 동아리 데이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출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진로 체험 강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요즘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부분이고요. 본인 SNS에 진로 체험 출강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 추천드려요. 본인 SNS라고 하면 내 개인 계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뭐 공방을 오픈했다고 하면 또한 창업을 했다고 하면 그 해당 SNS가 있잖아요. 그 SNS에 진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시태그를 달거나 또 진로 교육 회사 SNS를 팔로잉하면서 요즘 추세가 어떤지 어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것도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틱톡, 또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알고리즘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아직까지도 네이버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적어서 어필을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도 인스타 해시태그처럼 해시태그 이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 체험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키워드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가 펫푸드 체험,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진로 체험 또는 진로 체험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본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5회 이상 노출이 돼야 돼요. 우리 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강남역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바로 그 상호명을 대는 게 아니라 강남역 맛집 어디를 다녀왔어요 하면서 강남역 맛집 어디는요? 강남역에서 유명하고 강남역 맛집 이렇게 하면서 계속 키워드를 쓰는 이유가 노출, 알고리즘에 타고 그다음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회 이상 이 키워드를 결정을 하신 거를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 글을 적고 마지막에 포스팅할 때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시태그에도 이 키워드 외에 다른 뭐 서울 진로 체험, 서울 고등학교 진로 체험, 뭐 방과 후 체험, 뭐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로 뭐 사내 동아리, 뭐 사내 체험 뭐 이런 것처럼 넣어가지고 어필을 해주시는 게 저는 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회사에 소속이 되는 건데 진로교육 회사에 소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온전히 페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랑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교육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것보다 내가 어필을 해서 따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로교육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방과 후 교사인데요. 방과 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위탁 공고를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진로교육 회사 소속되는 것처럼 방과 후 교사도 이제 회사 소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거리를 물어다 주시죠. 그치만 내가 직접적으로 하실 분들은 개인 위탁 공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12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 또는 12월 초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라고 해서 해당 시도의 교육청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서 제가 캡처해온 부분인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뭐 남부 지역, 중부 지역 이렇게 해서 나뉜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채용한다. 뭐 개인 위탁 강사 재공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저희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요리나 베이킹 모집하는 곳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이킹이나 요리를 지원을 하고 펫푸드 같은 경우가 요리랑 베이킹이랑 이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대학교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일회성 진로 특강이나 시간제 강사를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가 진로 특강을 해주겠다. 내가 지금 이 필드에서 한 5년, 6년 있었는데 진로 특강을 해줌으로써 이 대학생 친구들에게 이 필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다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안서를 넣고 먼저 무료로 특강을 해서 경력을 쌓아주시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경력이 다 쌓은 다음에 시간제 강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석사 학위 또는 이 업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업계에서 3년 이상이 됐다고 무조건 다 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3년 이상의 경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수많은 경력을 요구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부분 무조건 다 적으셔야 되고요. 저 자격증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청강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경력도 이 3년 이상의 내가 이 필드에서 있음으로써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책을 집필한 경험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책 집필한 경험은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업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중요시하고 이 경력 안에서 어떤 경험과 어떤 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출강인데요. 센터는 진로 체험처럼 굉장히 진입이 쉬워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스타필드나 이런 큰 대형 쇼핑몰에서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업은 열려요. 그렇지만 모집은 직접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목이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자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름학기 개강, 겨울학기 개강 이렇게 들어가고 과목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필을 하는 거는 나다, 내 자신이다. 그래서 개인 SNS 있죠. 우리 뭐 창업을 했으면 공방을 했으면 그 SNS에 저 이번에 스타필드 가서 강의하니까 오실 분 오세요 라고 어필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적어서 펫푸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강의 신청하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내가 모집을 해야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학기, 여름방학, 겨울학기, 겨울방학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즌 2개월 전에 제안서를 넣어서 저 펫푸드 강의 해보고 싶은데요 하면서 제안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력서.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 여기 가로치고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증명사진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찍은 증명사진도 괜찮지만 저는 프로필 사진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 강남역에 갔어요. 신사역에 갔어요. 그러면 성형외과들 또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의사 선생님들 사진이 눈에 띕니다. 의사 선생님 사진 보면 보통 다 뭐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찍고 걸어놨을까요? 아닙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또는 의사 그 두건을 쓰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찍고 계시죠. 왜냐? 전문성 어필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유명한 수의사님이 계세요. 또는 행동교정사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은 무조건 옆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랑 똑같이 저희도 강아지를 안고 찍는다든지 펫푸드니까 이제 요리사복이나 이런 뭐 작업복을 입고 찍으시다든지 뭐 아니면 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그 손 휘퍼 있잖아요. 조리복 입고 휘퍼를 이렇게 들고 찍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력, 자격증, 또한 이력, 그 다음에 교육이랑 관련된 경력 위주로 3년 이내. 왜냐하면 보통 자격증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지원할 때처럼 그렇게 적어주시는 것보다는 지원 동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랑 베이킹은 펫푸드랑은 솔직히 좀 엄연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펫푸드는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을 위함이라면 요리나 베이킹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접목시켜서 지원 동기를 적냐? 보통 예를 들어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기획을 하세요, 프로그램을. 그럴 때에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펫푸드를 만듦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강아지, 고양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알아봄으로써 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수강생들은 보통 반려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먹여줌으로써 약간 리더십,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이 상승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지. 또 여성이나 노인은 영양학을 반드시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반려문화, 반려인구를 좀 많이 어필을 하면서 신문 기사도 같이 스크랩해서 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고 또 나만의 수업 전략, 또 펫푸드가 다른 푸드 활동과 다른 점도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경력과 활동을 A4용지 한 장 이내, 이게 중요해요. A4용지 한 장 이내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길면 안 좋아합니다. 길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문단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제안서인데요. 보통 한 학기 기준 12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펫푸드부터 심화까지 구성을 하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수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험 위주예요. 체험 위주. 체험을 이제 쿠키를 만들면 쿠키 만들고 나서 포장지 꾸미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를 한다든지 노인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 을 넣음으로써 전문성 어필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 단호박 머핀을 만들 거면 단호박에 대한 영양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하고 질의응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은 이렇게 해서 대상자에 따라서 간단한 펫푸드부터 심화까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장은 한눈에 보기 좋게 목차처럼 적어주신 다음에 뒷장에는 한 회차당 진행할 프로그램의 설명을 자세하게 적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진이 많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피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 피자와 다르잖아요. 강아지도 피자를 먹어?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피자 사진을 놓고 이번 시간엔 피자를 배울 거예요. 피자 안에 들어가는 건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고요. 이런 재료를 영양학을 한 번 더 설명을 한 뒤에 실습을 하고 응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열이면 열 다 면접을 보지 않겠지만 면접을 봤을 때 꿀팁 또한 제가 경험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와 지원 동기, 나만의 차별화된 지도 능력, 방과 후 강사 지원 시 문제 상황 대처 방법이나 경험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로 많이 가기는 합니다. 근데 방과 후 강사는 정말 아쉽게도 아이들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지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가 B라는 어린이를 때렸어요, 수업 중에. 그랬을 때 때린 그 A 친구를 저희 이 방과 후 교사는 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왜 펫푸드를 가르치고 싶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위해 간식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그 간식을 반려동물이 잘 먹는 걸 경험해 보고 아동의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센터에서는 요즘 집에 수제 간식을 많이 만들어 먹이는데 이 보호자님들이 전문적인 영양 지식을 좀 쉽고 간편하게 알므로써 집에서 쉽게 간식의 레시피나 밥 대용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어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나만의 이제 차별화된 지도 능력. 예를 들어 내가 유아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를 좀 더 자신이 있습니다. 라든지 제가 노인복지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노인복지를 나왔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나만의 능력을 좀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할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 강의할 곳의 환경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체크를 하면 바로 커리큘럼도 짤 수가 있겠죠. 환경 체크는 보통 가열 기구는 뭐가 있는지, 어떤 도구가 있고 어떠한 환경인지를 꼭 물어보고 대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요거는 제가 그 해당 센터분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저는 가스버너 2개, 큰 냄비 2개, 도마, 칼 필요한데 구비가 될 수 있나? 라고 여쭤봤더니 개인 물품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일회성 특강이기 때문에 그 센터분과 제가 나눠서 개인 물품을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가 12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매주 그거를 갖고 올 수도 없고 오븐이 없는데 오븐을 활용한 간식을 만드는 거로 커리큘럼 짰어요. 그랬을 때 오븐을 제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할 곳 환경 체크는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해야 될 환경과 도구에 맞게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펫푸드 전문가는 말 그대로 퍼스널입니다. 퍼스널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맛있고 또 예쁘고는 이제는 시대가 지났어요. 거기에 플러스 영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겸비를 한 식품을 만들고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펫푸드 전문가인 거고요. 펫푸드 전문가는요, 정말 전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출강, 센터 출강, 또한 관련 업계 취업, 또 내가 직접 공방이나 매장을 창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펫푸드 전문가가 외부 강의 출강을 할 수 있는 거는 센터, 학교, 그리고 해외 출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외부 강의를 출강을 했을 때 유의사항은 이 각각의 대상에 맞춰 제안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맞춰서 커리큘럼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아동, 노인, 여성으로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일 때에는 체험 위주, 그리고 중요한 건 아동만 오느냐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동만 하게 된다고 하면 자르고 뽑고 불을 쓰고 이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부모님도 같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양학 그리고 질의응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요.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료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 사료의 종류마다 급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로 장단점도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강아지와 고양이의 금기식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